7월 중순 불꽃 야구 팬들 사이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퍼졌다. 생중계 직후까지 남아있던 영상이 몇 시간 만에 스퍼리스하게 사라진 것이다. 댓글창은 당황과 분노로 뒤섞였다. 다시 보기 하려 했는데 영상이 없어요. 저작권 문제인가요? 왜 설명도 없이 지우나요? 팬들의 불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커졌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팬들에게는 매주 함께 즐기는 실시간 축제였기에 충격은 배가 됐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 생각한 시청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8회부터 시작된 영상 삭제는 10회, 11회, 그리고 공개되었다가 사라지고 이어졌다. 복구되었다가 다시 비공개 처리되는 기묘한 반복.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한 문장이 모든 흐름을 바꾸었다. JTBC가 저작권 항의를 넣었다던데요. 그 한마디는 잠자고 있던 의혹을 순식간에 깨웠다. 이어 등장한 또 다른 정보가 사건의 무게를 더했다. 스튜디오 C1이 유튜브에 공식 항의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JTBC와 스튜디오 C1, 그리고 이를 중계하는 유튜브. 세 주체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것일까? 당시 가장 먼저 사라진 영상은 시리즈의 본방송이었다. 공개된 지 6시간도 안 돼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그 이유는 저작권 신고였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JTBC였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 야구의 연출 방식이 자사 예능 최강 야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CG 사용과 인터뷰 컷 구성에서 닮은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JTBC 내부에서는 허락 없는 상업적 차용이라는 불만이 커졌다고 한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의 입장은 단호했다. 자신들의 영상은 독자적인 기획과 제작으로 탄생한 창작물이며 오히려 JTBC 가불꽃 야구에서 영감을 받아 유사 포맷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양측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유튜브에는 스튜디오 C1의 공식 이의제기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던 영상은 48시간 만에 복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7월 20일 불꽃 야구 12회 생중계가 전례 없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무려 1만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경기를 지켜보았지만 업로드된 지 2시간 만에 영상은 스퍼리스하게 사라졌다. 조회수는 이미 32만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번 삭제의 이유는 단순한 저작권 신고가 아니었다. 취재 결과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이 자동 필터링이 아니라 강제 요청에 의해 내려졌음을 인정했다. 더 놀라운 건 그 요청서가 JTBC 명의가 아니라 내부 협업사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이 요청은 JTBC 법무팀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정 부서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튜디오 C1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공식 사과 없이는 향후 모든 협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양측 간의 대화는 그날 이후 완전히 중단됐다.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결론은 광고 수익이었다. 최근 불꽃 야구는 방송시간 1시간, 평균 실시간 시청자 20만 명을 기록하며 구글 광고 단가 기준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생중계는 협찬 없이도 단독 후원으로만 하루에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JTBC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 JTBC는 과거 최강야구로 평균사에서 5% 시청률을 유지했지만 최근 광고주 이탈과 스트리밍 플랫폼 확산으로 여기에 불꽃 야구가 동시간대 시청 점유율에서 JTBC 콘텐츠를 앞지르자 내부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일부 실무진은 스튜디오 C1의 콘텐츠가 JTBC의 광고 매출을 직접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비공식적인 영상 삭제 요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튜브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유튜브는 JTBC의 요청과 스튜디오 C1의 이의제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최근 국내 방송사들과의 협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유튜브 코리아 내 JTBC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영상이 복구되기는 했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8월 중순 예정된 13회 생중계를 앞두고 JTBC는 스튜디오 C1의 사전 승인 없이 본방송을 업로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8회부터 12회까지 총 3편의 영상이 비공개, 복구, 경고, 이의제기, 재복구 과정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광고 수익이었다. 광고 수익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한번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끝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 특히 창작자, 방송사, 플랫폼이 얽힌 구조에서는 영상 삭제 한 번이 단순한 관리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 되기도 한다. 불꽃야구는 이미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범위를 넘어섰다.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 그리고 응원은 쉽게 삭제되거나 복구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팬들의 시선은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결국 돈 때문이었나요?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영상 삭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수익구조의 전쟁이 자리하고 있었다. 스튜디오 C1이 불꽃야구를 시작한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기존 방송사의 판도를 흔들기 충분했다. 누적 조회수는 이미 수천만 회를 넘어섰고 채널 구독자는 78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생중계는 평균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기록하며 이는 심지어 KBO 공식 중계 유튜브보다 높은 수치였다. 문제는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꽃야구 한번 생중계하면 광고 수익이 2천만 원이 넘는다더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은 JTBC 내부 일부 팀의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다. 기존 방송사 콘텐츠는 광고주 유치, 편성회의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불꽃야구는 유튜브 기반의 즉시 환전형 수익 모델을 통해 창작자에게 직접 수익이 돌아갔다. 생중계가 끝나면 단 1시간 이내에 슈퍼챗, 유료 광고 배너, 후원 링크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JTBC 기준으로 치면 한 회당 협찬 3건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10회 방송 이후 생방송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수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유튜브 자동 광고 삽입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고 특정 시간대에만 광고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점이 모두 JTBC 프로그램의 주요 방송 시간과 겹쳤다는 점이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의도된 교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스튜디오 C1 관계자는 광고가 겹치는 시간대에 갑자기 수익 배분이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12회 생중계 직후 유튜브 측에 광고 분배 이상 현상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고 유튜브는 일시적 광고 중복 오류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스튜디오 C1이 입수한 내부 로그에는 광고 삽입 시점과 권한 요청 IP가 JTBC 내부망과 일치한다는 기술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사건의 본질은 더욱 선명해졌다. 12회 영상이 삭제되기 30분 전 스튜디오 C1 대표의 이메일로 JTBC 마케팅 본부 소속 광고사업기획팀이 보낸 중재 요청서가 도착했던 것이다. 그 안에는 귀사의 콘텐츠가 현재 당사 광고주와 직간접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으며 향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발생 시 광고 시장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실상 불꽃야구가 우리 수익을 뺏고 있다는 경고였다. 스튜디오 C1 측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JTBC로부터 어떤 라이선스도 받은 적이 없었고 방송 편성 시간과 일부러 겹치도록 기획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JTBC가 직접 경쟁 구도라는 표현과 함께 수익 구조를 문제 삼은 건 처음이었다. 이 상황에서 스튜디오 C1은 외부 회계사를 고용해 객관적인 수익 분석을 의뢰했다. 불꽃야구 8회부터 12회까지의 기준으로 추정된 총 광고 수익은 무려 1억 400만 원. 이 중 58%가 라이브 중 실시간 후원 및 광고 배너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42%는 재방송 조회와 알고리즘 순환 효과에서 나왔다. 보고서를 확인한 JTBC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7월 24일 JTBC 내부 메신저에는 스튜디오 C1과의 모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금지라는 공지가 내려졌다. 같은 날 JTBC는 유튜브 코리아에 공식 파트너 요청 조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불꽃야구의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스튜디오 C1은 즉각 반발하며 창작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단단히 굳어졌고 대화의 여지는 점점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꽃야구의 생중계는 계속됐다. 그러나 방송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광고 하나만 누락돼도 긴장됩니다. 매회 방송이 삭제될까봐 팀 전체가 손을 떨면서 진행합니다. 스튜디오 C1 관계자의 이 말은 단순한 방송 제작이 아니라 마치 매회 전쟁을 치르는 심정임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가도전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갈등의 뿌리는 단순한 콘텐츠 경쟁이 아니었다. 본질은 플랫폼을 둘러싼 수익 배분 구조의 통제권에 있었다. JTBC와 같은 대형 방송사는 전통적으로 광고주와 편성권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 반면 유튜브 기반의 크리에이터는 실시간 후원과 조회수 기반 광고로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이 구조적 차이가 기존 방송사에는 새로운 위험 신호로 작용했다. 스튜디오 C1이 입수한 기술 분석 보고서는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광고 삽입 시점이 JTBC의 주요 프로그램 시간과 겹친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보고서에는 삽입 권한 요청 IP가 JTBC 내부망과 동일하다는 기록까지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의도적인 견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었다. 게다가 12회 영상 삭제 30분 전 도착한 JTBC 마케팅 본부의 이메일은 모든 의혹에 불을 지폈다. 귀사의 콘텐츠가 광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문구는 불꽃야구의 성장 속도가 JTBC의 수익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후퇴가 없는 게임이 됐다. JTBC는 플랫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스튜디오 C1은 창작자의 권리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었다. 8월 13일 예정된 13회 생중계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양측의 운명을 가를 시험대로 자리 잡았다. 이 시점에서 업계의 시선은 오로지 한 곳으로 향했다. JTBC가 새로운 규제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불꽃야구의 수익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스튜디오 C1이 법적 기술적 대응을 통해 방어에 성공할 것인지. 이 싸움은 더 이상 한 콘텐츠의 인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플랫폼 권력, 수익 구조, 그리고 창작의 자유라는 세 개의 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장 그 자체였다. 8월 13일 불꽃야구 13회 생중계를 앞두고 유튜브는 새로운 자동 수익 제한 정책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중복 콘텐츠 판별 알고리즘을 강화해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상에 자동으로 광고 제한을 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JTBC는 이 알고리즘 업데이트에 맞춰 내부 개발팀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고, 경고 레벨이 상승할 경우 불꽃야구 영상에 자동 삽입된 광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공유했다. 더 나아가 JTBC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유사 콘텐츠 판별 기준이 유튜브 측에 전달됐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이는 단순히 방송 포맷의 유사성 논란을 넘어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콘텐츠 제작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흐름과 그 통제권을 둘러싼 플랫폼 권력의 전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팬들의 시선은 다소 달랐다. 우린 그냥 야구 보러 왔어요. 한 팬의 짧은 말이 오히려 가장 큰 진실처럼 들렸다. 광고든 저작권이든 결국 시청자가 원하는 건 단 1시간의 열정 어린 경기와 웃음이었다. 스튜디오 C1의 대표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쏟아온 시간과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창작자가 겪는 현실적인 위기와 그 무게를 드러냈다. 지금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콘텐츠가 아니다. 그것은 창작의 자유, 플랫폼의 공정성, 그리고 전통 방송사의 권위가 맞부딪히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 다음 생중계가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한 회차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관객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클릭 한 번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방송과 플랫폼, 그리고 창작자 사이의 힘의 균형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